네, 지금 보신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이 미중일 정상들과 잇따라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정치부 김정우 기자와 함께 자세한 내용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김 기자 어서 오십시오. 자, 김 기자, 이 문 대통령이 취임 초부터 이 정상들과 적극적으로 외교를 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겠죠? 특히 안보 관련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쭈루루 다 통화를 했는데요. 네. 역시 첫 통화는 역시 이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었죠. 어제 밤 10시 30분에 이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전화를 걸어왔고요. 30분 동안 통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정오에 중국 시진핑 주석과 40분 동안 통화를 했다고 하고요. 이어서 이제 3시 35분에 일본 아베 신조 총리와 25분 동안 통화를 다 했습니다. 자, 이 중에 뭐 한미, 한중 이 두 정상들과 어떻게 통화를 했는지 또 비교가 될 텐데 한번 핵심부터 짚어보죠. 예, 핵심만 보겠습니다. 한미 정상부터 보면 우선 문재인 대통령은 한미 동맹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강력한 리더십을 갖춘 지도자와 함께 노력하게 돼 기쁘다. 빠른 시일 내에 특사 대표단을 파견하겠다. 이렇게 말했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문 대통령을 미국에 공식 초청한다. 한미 동맹은 위대한 동맹이다. 한국에 고위 자문단을 보내겠다. 이렇게 화답을 했습니다. 자, 뭐 대화만 보면 아주 시원시원하게 서로 덕담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시진핑 주석과 전화 통화가 상당히 화기애애했다고 그러네요. 예, 근데 좀 현안 얘기가 많이 오갔는데요. 그렇습니까? 굵직한 주제가 많이 오갔습니다. 우선 가장 문제죠. 이제 사드 문제입니다. 시진핑 주석이 먼저 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 측의 입장, 즉 반대 입장이죠. 반대 입장을 설명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사드와 북핵 문제를 논의할 각각의 대표단을 파견하겠다. 그리고 중국 진출 한국 기업에 대한 제재 해결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달라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약간 묘한 긴장감이 좀 느껴지죠. 그리고 이제 북핵 문제로 바로 넘어갔는데 서로 공감대가 형성이 됐습니다. 문 대통령은 대북 제재는 북한을 핵 폐기 협상장으로 이끌어내는 것이 목표라고 했고요. 시 주석이 공감과 동의를 표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눈에 띄는 점은 문 대통령이 시 주석 통화 후 얘기가 잘 됐다. 정상회담 수준으로 됐다. 꼭 이렇게 만족을 표시를 한 겁니다. 아마도 시 주석과 사드 대화가 잘 풀릴 수 있다는 인상을 받았던 게 아닌가 싶은데요. 실제 정상회담에서도 이 같은 기조가 이어질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미중일 정상들과 다 통화를 했는데 서로 다 초청을 했습니다. 근데 누구와 가장 먼저 만나고 어디서 만날까 그게 또 궁금하네요. 뭐 당연히 이제 관례대로 하면 당연히 동맹국인 미국 대통령을 제일 먼저 만나는 게 정상이긴 한데요. 근데 문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미국보다 북한을 먼저 가겠다. 뭐 이런 이제 파격적인 발언도 한 바 있기 때문에 중국 시진핑 주석을 먼저 만날 가능성도 지금 현재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리고 문 대통령과 수석들 사이 이제 아까 대화에서 이제 거의 뭐 만리장성을 쌓았다 이런 말도 나온 걸 보면 뭔가 굉장히 긴밀한 대화가 오간 느낌도 듭니다. 하지만 중국을 먼저 갈 경우에 한미 동맹에 대한 예기치 않은 논란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정부가 좀 시기를 신중하게 조율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까지 지금까지 대통령 취임 뒤에 미국보다 중국을 먼저 간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뭐 미중일 정상들과 분위기는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외국 언론들 반응은 그렇게 좀 환영하는 일색은 아닌 것 같습니다. 좀 우려가 섞인 것 같은데 뭐 달빛 정책 이야기까지 나왔다면서요? 일단 뜻은 이제 문 대통령을 뜻하는 달하고요. 문. 그렇습니다. 문이죠. 그리고 이제 김대중 대통령의 햇볕 정책을 합쳐서 문샤인이라고 이제 말이 나왔는데요. 반응이 조금씩 엇갈립니다. 달빛 정책이 햇볕 정책보다는 현실적인 성격을 띠게 될 것이라는 분석과 함께 그리고 이제 북한과 중국에만 좋은 소식 또는 이제 한미가 마찰 가능성도 제기가 됐습니다. 이제 문 대통령이 이런 우려를 불식시킬 대북 정책을 제시할 필요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이번 뭐 국정원장 인선, 특히 또 비서실장 인선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남북 관계에 좀 더 유화 정책 이런 측면도 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전망도 있긴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 임종석 비서실장 그리고 이제 서훈 국정원장 내정자 같은 경우에 다시다시피 이제 과거 정부 또는 이제 학창 시절에 북한 관련 업무나 활동을 한 적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문재인 정부에서 대북 대화를 좀 시도할 가능성이 커 보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 기자 잘 들었습니다.